안녕하세요, 솔병원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찾아온 이태우입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 다들 바쁠 것 같아 동영상을 서둘러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도 목표했던 것보다 좀 늦었네요. 자, 여러분, 시험 기간 공부 파이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글 문서 앱 설치를 부탁했음에도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구글 문서 없이 과제를 제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해 클래스룸 과제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구글 문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세요. 구글 문서 앱을 다운받으면 클래스룸 과제를 눌렀을 때 네모난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것을 눌러서 과제물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에게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읽고 댓글 달고 채점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친구들은 구글 문서 앱을 꼭 사용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연재해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연재해란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주는 현상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자연재해에는 크게 기상재해, 지형재해가 있습니다. 기상재해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형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형재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륙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판구조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왼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구 대륙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지도에 나타난 대륙의 모습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그려야만 할 거예요. 대륙이 움직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판구조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이 위치한 지각판은 유라시아판입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판, 오스트레일리아판, 북아메리카판 등 다양한 판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지각판이 움직이는 원리는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는 크게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멘틀은 유동성, 즉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의 물질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들 비커에 톱밥 같은 가루를 넣어서 가열을 했던 실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모든 물질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에너지가 섞이는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멘틀은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뜨거운 멘틀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깥쪽으로 자꾸만 이동하려고 해요. 마치 비커에 물이 순환하듯이 지구 내부의 멘틀이 순환하면서 멘틀 위에 얹어져 있는 지각판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t happens because hot rock rises, heated by the Earth's core. Near the surface, the rock spreads in two directions and goes sideways. It begins to lose heat. Eventually, the much cooler rock sinks back down. Through this spreading process, the Earth's crust is very slowly dragged apart, and it's this that ultimately causes the continents to move. 자, 영어 해설이 다소 난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저 영어가 하나도 들질 않네요. 그런데 움직이는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멘틀이 대류하면서 위에 있는 지각이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며 수업 자료를 찾다가 아까 보여줬던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을 구경하다가 반가운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또 영어네요. 팝하고 번역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맹세컨대 우리 지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클립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하, 저 말고도
세계 각지에 있는 지리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댓글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구를 움직이게 한다. 즉, 멘틀의 대류는 지각판을 움직이게 합니다. 영상에 나온 멘틀 대류의 속도는 아주 빠르게 편집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느끼기 힘들 정도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멘틀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지형 관련 재해인 지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각판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끊어지고 또는 휘어질 때 생기는 충격이 지진입니다. 지도에서 노란색 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지진이 빈번한 지역과 지각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하지요. 지각판의 경계는 판의 이동에 의해서 판이 서로 부딪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각판이 끊어지고 또는 휘어질 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진은 지구 입장에서는 미세한 진동에 불과할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커다란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 발 아래 개미에게는 커다란 재앙일 수 있는 것처럼요. 다음 지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진의 발생 지역과 원전 분포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강력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원전의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은 주로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그런데 북아메리카,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의 원전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도만 보면은 한국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이미 지어져 있는 수많은 원전을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이 지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그 충격으로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진 해일, 즉 쓰나미입니다. 영상으로 보이는 이 동일본 대지진 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휴양지로 자주 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쓰나미는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신호를 하나 보냅니다. 다행히도요. 쓰나미가 도착하기 전에는 바닷물이 썰물처럼 쫙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판의 경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해안 어딘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간다면은 쓰나미를 바로 의심하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형 관련 재해 화산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자연재해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화산 활동 전체가 자연재해는 아니겠죠. 오히려 화산 활동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구의 자연현상일 것이에요. 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이 인간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연재해로 분류를 해야겠죠. 자, 그럼 화산활동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산활동이란 지각에 갈라진 틈을 따라 용암이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제주도 영상에서 용암은 점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형을 형성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용암이 흐르는 속도를 실제로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때 설명을 했던 우리 심희경 학생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용암은 점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지형이 형성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한파한 모습의 제주도는 점성의
점성이 낮은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기 우뚝 솟은 산이 보이시나요? 산망산입니다. 산망산은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야, 여전히 설명 참 잘합니다. 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왼쪽 영상에 보이는 용암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요.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온도는 아주 높지만요.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할 때 실제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용암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많아요. 바로 먼저 화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쇄류는 화산재, 화산가스, 암석 등이 뒤엉켜 아주 빠른 속도로 아래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왼쪽 영상에서 화쇄류의 빠른 속도와 이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다급함이 느껴지죠? 화쇄류는 폼페이 최후의 그날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베수비우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쇄류가 폼페이를 덮쳐서 아주 큰 피해가 있었지요. 그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화쇄류를 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화산활동에 의한 자연재해는 라하르입니다. 라하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산쇄설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화산쇄설물이란 화산 폭발로 암석이 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크기의 파편입니다. 라하르는 화산쇄설물이 물과 뒤섞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라하르에서는 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라하르는 기존에 흐르던 하천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천은 물을 구하기 쉬우니까요. 화산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 주변에는요. 때문에 라하르는 보다 직접적으로 인간의 주거지에 피해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백두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천지에 고여있는 많은 물과 산 정상부에 쌓여있는 눈 때문에 라하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자연재해가 되겠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용암은 인간에게 그리 큰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느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화산 분출이 활발한 하와이에서는요, 흐르는 용암을 구경하는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하네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죠? 자, 이상으로 자연재해 두 번째 시간, 지형현상에 의한 자연재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기말고사전 마지막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한 친구들은 클래스룸 과제도 잊지 말아요.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